밤이 깊어갈수록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가슴 한구석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나요?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무기력은 도파민 과잉으로 인한 뇌의 보상 시스템 고장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만족에 익숙해진 뇌가 정작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미리 다 써버린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위험 신호 3가지를 통해 뇌가 보내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기력을 의지의 약함으로 오해하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기능의 불균형에서 기인한 생리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 호르몬이 아니라 동기부여와 행동 시작을 담당하는 신호 물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발생하지만 문제는 뇌가 이 신호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 도파민이 부족해서 무기력해진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와 신경과학적 연구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도파민은 쾌락이 아니라 도박적 심리에 기댄 과도한 흥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쇼폼 콘텐츠 등을 통해 뇌에 끊임없이 고흥분 자극을 주고 있는 현대인은 오히려 도파민 수용체가 다운되어 정상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의 진짜 원인입니다. 사회적 지원 사례도 중요하지만 도파민 과잉으로 인한 무기력은 개인의 뇌회로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빠른 자극에 의존해 삶의 의지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죠. 이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이 뇌를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 지원보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집중력을 되찾는 과정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시력 저하를 넘어 집중력과 동기부여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2025년 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뇌의 보상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물 중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알림과 콘텐츠는 뇌로 하여금 지금 당장이라는 반응을 강화시키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기다리고 노력하는 인내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무기력의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작은 성취감의 공허함입니다. 쇼폼을 몇 분간 보고 나면 일시적인 쾌감은 느끼지만 그 직후 찾아오는 더 큰 허전함과 무기력이 엄습합니다. 이는 뇌가 실제 보상, 프로젝트 완료, 관계 회복이 아닌 가상적이고 즉각적인 보상, 스크롤, 좋아요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대비되어 뇌는 일상의 작은 활동들을 보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행동 시작의 마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도파민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 새로운 행동에 대한 동기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시작 자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침에는 다시 같은 루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파민 디톡스가 아닌 자극의 질적 전환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할 수 있는 자극의 강도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하는 대신 10분간 자연광을 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내리막길 대신 한정거일 일찍 내려 걸어가 보세요. 이때 스마트폰은 완전히 치워두고
주변 풍경이나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 작은 행동은 뇌가 즉각적인 보상 대신 과정 자체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서서히 회복되며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미세한 흥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실천법은 작은 목표의 시각화입니다. 방대한 업무나 숙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면 뇌는 위협으로 인식해 도피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대신 5분 동안 문서에 제목만 적어보기처럼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목표로 쪼개세요. 이 작은 성취가 뇌의 미세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흔히 의지가 약해서라고 자책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책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무기력을 악화시킵니다. 뇌의 과학적 관점에서 무기력은 고장난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을 갈아엎으려 하기보다 먼저 연료 공급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하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 대신 지금 내 뇌가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태도가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무기력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경쟁 압력 속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는 뇌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생존에 반응하도록 진화시켜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무기력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뇌를 변화시켰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실천의 핵심은 환경 설계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려 의지로 싸우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대신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작업 공간은 정리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단서는 뇌에게 이제 행동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자발적인 동기를 끌어냅니다. 의지력보다 환경이 행동의 70%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기력의 반대는 의지가 아니라 흥미입니다. 도파민 과잉으로 마비된 뇌를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란 거대한 성공이나 보상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찾는 작은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목표 체중이 아니라 운동 후 상쾌함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진행하세요. 뇌가 활동을 보상으로 인식하게 할 때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오늘부터 시도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디지털 금식 시간 설정입니다. 하루 중 30분,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켜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냥 쉬어도 됩니다. 이 비움의 시간이 뇌에게 필요한 회복 시간을 제공하며 과부하 상태인 도파민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은 뇌가 보내는 휴식과 재설계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도파민 과잉의 문제를 인식하고 작은 실천으로 뇌의 균형을 찾아나가 보세요. 오늘 당신이 내린 작은 결정이 내일의 움직임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뇌 회복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과 지식을 공유해주세요. 함께라면 무기력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